안녕하세요, 해경호재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은요, 오늘 시장 하락 여파에 따라서 나란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카카오는 마이너스 2.4%, 네이버는 1.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두 종목 오늘 약세를 이어갔는데 특히 카카오가 조금 더 낙폭을 키웠죠. 특히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이런 하락 음봉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는요, 일정상 우리 일수기법을 통해서 언제 정도까지 그러면 조금 더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갈지, 이것도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초저가 전략으로 공세를 펼쳤었던 우리 C커머스, 중국 커머스, 대표적으로 알리, 테무, 쉬인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라도 네이버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조정이 내려옵니다만 크게 저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만원 정도까지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오히려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네이버는 실적 기대감도 분명히 좋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적 기대감으로 1월달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좀 돌려 세우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조정이 19만원대에서 멈춰서 뭐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긴 횡보를 거쳐서 올라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네이버에 대한 투자 방향성도 투자자님들 보시고 또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단기간에 낙폭이 좀 과합니다. 그쵸? 단기간에 또 반등도 강하게 나왔지만 또 낙폭도 굉장히 깊어버리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차분할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니까.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여기 4만원대 이상 43,000원 또는 45,000원 이 가격대에서 혹여라도 여기에서 또 신규 매수라든가 물타기 들어가셨다면 상당히 또 투자자님들이 마음 아플 수 있죠. 네, 단기적으로 볼 때 내가 고점에서 물렸으니까. 그래서 앞서서 여기에서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님들에게 제가 여기에서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여기에선 신규 매수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는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격 조정은 나왔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죠? 반도체 쪽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올라오지 않겠느냐. 여기 시점이에요. 여기 시점이죠.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오는 흐름들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오도 가도 못하는, 오히려 되려 계속적으로 좀 빠져내려가는 양상들이 벌어졌죠. 여기 계엄 선포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월달 주식시장 폭망한 데는 그 계엄 사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매수하지 않아요. 네, 진짜 죽으라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불안하다는 거죠. 뭔가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쵸? 뭐 누가 체포되거나 누가 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거나 헌재에서 결과가 나왔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들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내려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면서 생각했었던 것만큼 우리 반도체 주식들도 세게 못 올라가고, 또 반대로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또 네카오 입장에서도 주가 조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 우리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양호하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카카오 쪽으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바로 요겁니다.
앞서서 22평입니다. 22평 무너지고 여기가 다시 무너지고, 예, 여기 이 기간들이 대략 20거래일, 네, 봉캔들 20개. 그러니까 22평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22평 2평선입니다. 아파트 22평이 아니고 22평선 22평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예, 가격에 대한 기간 2평선에 대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평선 22평을 돌파해 놓고 20거래일 동안에 상승 추세 흐름을 보였다가 그 딱 20거래일 지나면서 22평이 무너지고, 그럼 다시 22평 기간 동안에 추세 하향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22평을 다시 터치하거나 돌파 시도하는 그림들이 대략 20거래일 정도 그러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요, 바로 단기적으로 저점을 잡아나가는 과정들에서 여러가지 기법은 있습니다만 바로 일수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략 지금 22평이 무너진 이후부터 한 5거래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22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5거래일 지났잖아요. 그럼 차는 15거래일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15거래일이면 대략 3주네요. 그쵸? 앞으로 대략 3주. 그러면 1월 한 중순께 정도면, 1월 중순께 정도면 카카오도 다시 한번 여기 빨간색 선 22평을 좀 터치하러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100% 딱 떨어지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일수기법은 제가 네카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에서 제가 접목시켜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적으로 놓고 보면 1월 한 중순 정도 네카오 모두 다시 한번 이렇게 22평을 터치하러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는 그 시기가 되면 또 제가 점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분간 뭐 한 1, 2주 정도는 카카오가 좀 바닥 잡으면서 더 많이 밀리지 않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좀 기대해도 나쁘지 않겠죠? 뭐 V장 반등 나오면야 뭐 이거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더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여기서 그냥 버티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 2, 3주 사이에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월간 차트 볼게요. 월간 차트 보면 여기 가격대에서 47,000원 고점, 여기 가격대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자, 가격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5선이 여기 이제 코앞에까지 다 다가왔죠. 실제로 가격으로 보면요, 한 38,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37,000원, 38,000원 요 정도니까, 그러면 뭐 카카오 이제 뭐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정도 해석하셔도 되겠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미국 증시가 푹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아래로 막 미친듯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예, 요런 것들은 배제했습니다. 요렇게 내려가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쵸? 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뭐 네카오도 같이 빠질래니까 뭐 그런 거는 아예 배제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뭐 우리 네카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떨어질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네카오 같은 경우,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여기 37,000원, 38,000원 정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19만원 정도, 여기를 보고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 저점이 잡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이 무조건 바닥이다 라고 해서 이 가격대에서 막 주워 담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가격 수준에서 바닥을 잘 잡는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C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올해 상반기 내내 C커머스의 C는 차이납니다. 이커머스와의 이제 그 합성어죠. 자, 그러면 이 커머스 시장에서 네카오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알리, 테무, 쉬인 등 이쪽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뭐 공격적으로 영업 마케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신뢰도 문제에서
발생하지 않느냐. 이곳은 뭐 굳이 우리가 중국을 뭐 빗대서 막 까고 있다, 뭐 뭉갠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요, 이건 사실은 중국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실제로 신뢰도 부분에서 상당히 좀 깎아먹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이니까요. 물론 이제 일부 제품은 물론 가성비가 엄청 뛰어나기도 하지만 또 일부 또 품목에서는 상당히 또 네, 오히려 욕을 할 수 있는, 욕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제품들이 막 배송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니까, 바로 뭐냐? 바로 품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안정성. 안정성이 뭔가요? 투자자님, 안정성. 싸다고 해서 덜컥 샀더니 이거 뭐야?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은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들이 막 배출된다든지 그 제품들에서, 예. 아니면 우리 사람들에게, 인체에게 아주 좋지 않은 위험한 어떤 그런 성분들이 검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뉴스 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규제에서 좀 다소 벗어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좀 좋지 않은 신뢰도를 좀 깎아먹는 행동을 실제 중국 측에서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유출 정도까지 이제 좀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구매를 하려면 가입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가 좀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유출되는 게 아니냐, 요런 것들이 또 불법적으로 상업적으로 요놈들이 또 요걸 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초저가로 인한 또 영업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내면서 올해 상반기 특히 좀 이슈가 됐었던 C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우리 한국 소비자 만족도를 놓고 봤을 때 불만족이 거진 뭐 65% 가까이 되더라. 네. 그리고 배송 지연도 역시나 53%가 넘는 배송 지연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됐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국내에 뭐 네이버라든가 또 쿠팡이라든가 또 우리 카카오 또 선물하기, 그러니까 쇼핑하기, 요런 쪽에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결국은 신뢰도 측면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신뢰도,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네카오 입장에서는 올해는 뭐 어쨌든 시커머스 때문에 뭐 힘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요렇게 조금 둔화되고 정체할 때 네카오 입장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내년도 25년도에는 좀 더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서는요, 내년 상반기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단독 앱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단독 앱을 출시한다는 얘기예요. 예, 스토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단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요거는 조금 복잡했었죠, 그쵸? 사실은 네이버 안에 들어가서 또 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리가 막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인 앱을 통해서 좀 더 뭐라 그러죠?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우리 소비자들이 좀 이용하기 쉽게, 그러니까 마이쇼핑이나 뭐 또는 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네이버 들어가서 굳이 단계별로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요렇게 좀 더 개별 앱을 출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이버도 공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배송, 희망일 배송 등과 같이 좀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AI 기술 아시죠? 하이퍼클로버 X, 이 부분을 통해서 맞춤형 상품 추천, 그 다음에 쇼핑 경험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네이버의 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쇼핑하기, 그쵸?
쇼핑하기를 톡딜로 이제 그 리브랜딩하고 개인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카카오톡 광고 기능 강화로 인해서 판매자들의 유입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카나나죠. 요걸 우리 쇼핑하기, 그러니까 선물하기 기능들과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우리 투자자님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카오 지금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고 바닥에서 좀 올라가서 야 이제 좀 우리 네카오 좀 강하게 더 치고 나가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여기에서 좀 부담스럽게 보셔야 된다.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앞에서 이 영상들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지금 네카오 이렇게 그래 빠질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면 시장과 반대로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에서 강조 드렸었던 거예요. 네. 지금의 그러면 우리 네카오 주가 조정일 지금까지 왔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뭐 손절매도 하고 나가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투자자님들이 막 겁내하고 무서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또 빠질 만큼 빠졌다. 네, 지금으로서는 투자자님들이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실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